이재명 대표나 돈봉투 여기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는 민주당의 사법 침해다 저희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건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이건 진짜. 글쎄요. 그동안 민주당이 그 거대 의석 예. 그 근육질 자랑하기 위해서 뭐 탄핵 뭐 수도 없이 남발하고 예, 예. 뭐 특검 뭐 계속 발의하고 예.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저 정말 정치 공세를 저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법을 막 양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악법들을 양산하는데 뭐 국회 뭐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예. 통과는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나 물론 이제 행정부의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소극적인 무기고 그러니까. 방어적 무기고.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정말 만약에 그때 뭐 낙동강 전선도 그렇죠. 뚫리고 해서 만약에 저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안 안 됐으면 그럼요. 지금 나라가 그럼요. 어떻게 됐을까 그럼요. 생각해 보면 민주당 천국이 되는 거죠 뭐.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그야말로 폭주 그냥 그렇죠. 독재 폭주가 이어졌을 텐데 아찔합니다. 그걸 그렇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방어적인 무기를 최소한 하나 갖고 있는데 예. 예.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과를 시키면서 지금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오니까 공직선거법을 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또 새로 개정한다고 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해도 너무한다. 이재명한테 뭐 충성 경쟁하나 과잉 경쟁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의 아버지한테 헌정하는 헌정하는 바치는 거죠. 그런 네. 법안을 앞다퉈서 그렇죠. 서로 그냥 갖고 나오고 저요저요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판사가 이렇게 유죄를 판결해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는 식으로 법을 만들면 그게 이제 어쨌든 피고인에겐 유리하게 그렇죠. 실법이라도 적용시켜줘야 되니까 그때는 면소 판결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법부의 추세가 그 미래에 그런 법이 생겨서 법이 입법이 되면 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을 하게 된대요. 예. 그 과거에 소급된 사례라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되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돈봉투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 9월달에 아무도 모르게 진짜 그렇게 말해요. 한동훈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백주대내적 국민들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개탄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인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칙에다가 법 시행 이전에 발생된 범죄도 소급한다는 걸 부칙에 나서 이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죠. 우리 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거 무죄 만들래 이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몇몇 그 윤관석 의원하고 누구죠? 저 그 한 분 또 있죠. 그 두 분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잠깐 우리 그래픽이 나오지만 기존엔 공소시효가 5년이었는데 그거를 6개월로 확 줄인다. 그러면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저런 당연하죠. 건 당연할 뿐 아니라 부칙에 저런 소급을 아예 못 박으면 2021년에 발생한 전당대 돈봉투 사건 지금 국회의원들 2명 그럼요. 구속돼서 받고 있는 연로 전현직 의원들 면소 판결 살짝 무죄 판결 그렇죠. 난다는 거잖아요. 2심하고 대법원 가서 그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돈봉투를 받았다는 명단들이 쭉 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으로 특정된 의원들 소환을 계속 하는데 예, 안 오고 이런저런 있잖아요. 필인 걸 안 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소급 입법하기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만약 효력을 발휘해 버리면 기소를 할 수가 없죠. 그냥 불기소 무혐의 처분 나는 그렇죠,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이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고 예. 이미 구속돼서 1심 재판에 유죄 판결 받은 2명의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도 면소가 가능하고 예. 이런 걸 노리는 아주 전형적인 노골적인 입법 특혜 꼼수죠. 그러니까 꼼수보다 이런 걸 좀더 생각한다. 꼼수보다 센 게 뭐 있을까? 진짜 저거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참 기발합니다. 아니 그 뒤에 다루겠지만 특히 또 이제 그 중앙지검장하고 밑에 그 반부패 네. 담당하는 4차장 그다음 반부패 2부장인가 3부장인가를 탄핵한다는 거잖아요. 탄핵 소추. 그렇죠. 그럼 탄핵 되겠죠. 뭐. 직무 정지되면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이 돈봉투 사건 관련된 그 저 의원들 이 소환하고 수사하는 것도 지금 그 산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죠. 그 수사도 그러니까 수사에는 탄핵 소추의 차질을 주고 혹시라도 거기 수사를 받게 되면 나중에 재판을 아예 못하도록 재판을 막고 양박으로 다 이걸 탄핵과 입법권을 들고 그럼요. 자기 다장의 위원들의 그 돈봉투를 주고받은 거 나쁜 짓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국회의원이 투명하고 저기 정말 축제로 치러야 될 전당대회 돈봉투가
웬 말입니까 진짜. 오보가고 그게 전달됐다는 건데 창피해서 진짜 어디 조합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돈 봉투 주고 받으면 그럼요. 다 엄벌 받거든요. 그저 삼보일별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 발뺌하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입법 독주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드는 꼼수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덮어주려고 하니까 정말 참 그 거대 야당의 이 근육질 자랑이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좀 꼼수가 보여요. 너무 꼼수가 보이고.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시게 넘는 좀-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뭐 그냥 소신이라고 이야기해.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당법 공소시를 6개월 줄이자는 건데. 아니 근데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건 알겠는데요. 그것도 엄청 잘못한 거지만 여기 누구죠? 그 친윤의 박성민 의원이 왜 여기에 같이 발의하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서 그 서명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것도 정말 우리 당으로서 창피하죠. 지금 우리 당이 민주당하고 이렇게 정말 극한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거기서 당의 부총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고 또 친윤으로 또 분류되시는 분인데 친윤으로 꽤 대표적인 친윤으로 그렇죠.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올렸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건지 본인은 아직 뭐 이름 빼겠다고 이제 뒤늦게 말은 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이거 빼야죠. 빼고 그 민주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입법 폭거를 하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친윤 의원이 이름 올렸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뜬금없었다. 갑자기 정당법을 바꾸자고 해서 안철수 의원 얘기입니다. 그럼 6개월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또 돈봉투 사건이 있었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까지 왜 이렇게 이상한 꼼수를 부리고 저 굳이 공소시를 6개월로 줄이고 부칙에다가 소급까지 넣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데 저 이 얘기가 그럼요. 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뭐 그들 이야기는 300만 원씩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사실은 뭐 식사비 정도 하면 얼마 안 된다는 건데 그 300만 원을 누구 무슨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와서 아이고 식사 좀 하세요 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 계산하고 가는 거야 뭐 미담일 수 있지만 그 다 현역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사람 예, 송영길의 지시와 묵인과 동조하에 예. 송영길 대표의 측근이 돈을 만들어서 대표 당선을 위해서 그렇죠. 예. 만들어서 다 불러가지고 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식사 대접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지인들 만나서 식사를 뭐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다고 치지만 당 대표 후보 나온 사람이 당 대표 측근이 돈을 3천만 원 이상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봉투에 담아서 무슨 007 작자하듯이 아침 몇 시에 모여라 해가지고 다 봉투 나눠주니까 아 나는 왜 안 줘하고 또 따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민주당의 전당대회 난장판이지 그게 무슨 아유 정말 창피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든 간에 그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녹취록 때문에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드러났으면 아이고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민주당으로서 정말 창피한 짓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바인데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획수사고 뭐 증거조작이라고 하더니 이제 그게 한 더 유죄가 될 것 같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를 줄이고 법을- 소급하겠다. 벌을 주지 말자. 아. 이 애기들도 아우 나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또 비슷한 걸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성남 FC 사건 후원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하나 그 큰 덩어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거로 아주 강력하게 추정되는 건데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넣어서 제3자 뇌물죄 공공을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인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걸 넣겠대요. 이것도 이거 당연히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만약에 법이 되면 그렇지. 제3자 성남 네. FC 혹은 제3자 뇌물 부분은 톡 무죄가 무죄가 되는 나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아까 공직선거법 헌정 1탄에 이어서 네. 이건 이재명 대표 우리 아버지를 위한 헌정 선물 2탄이죠. 근데 이것도 무슨 그 발의한 사람 주철현 의원인가요? 예. 소신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게 너무 난 여기 창피한 게 첫 번째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뀌었다는 내용 뭐 공공단체나 이런 거 할 경우는 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주는데 예.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반박 논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재판에서 무죄라고 막 뭐 하여튼 강변하고 주장하는 그 강변하고 논리. 그 논리를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대로 법에 담아서 법에 법으로 담은 만들어 거야. 주겠다. 그렇죠. 와, 진짜 이건 아니 세계적으로 이런 로펌이 있어요? 글쎄 변호해 주다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요. 와 이건 세계에서 아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야 이게 어디 저기 무슨 아프리카 미안한데 아프리카도 미안하죠. 미안하죠. 아프리카나 미안하죠. 무슨 어디 뭐 남미나 이런 데 아주 후진적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10대 선진국이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거 되게 제일 잘한다고 하는 K-팝 아파트 막 난리난 이 나라에 와 이런 로펌이 있대는데 그게 심지어 정당이래. 이건 약간 정당을 표방한 이상한 결사체 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 하마스 같아요. 하마스 하나 진짜. 이재명 와. 어버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공록을 먹는 국록을 먹는 이재명 대표 사조직이 국회의원이 돼 있는 거죠. 로펌들이 이렇게 녹을 줄 못하잖아요. 로펌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죠. 그럼요. 대한민국 천하에 무슨 뭐 김앤장이 태평양에 뭐 세종을 다 더해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입법할 능력이 있으며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손발을 묶는 권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강변 논리를 그대로 옮겼다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고, 예. 다른 좀 창피하면 좀 다른 구실하다 붙이든가. 그게 그정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걸 제가 왜 만들었을까? 예. 주철현 의원이 발의해서. 예. 자기들도 이게 유죄가 날 걸 알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죄라고 자기가 확실하면 이걸 뭐하러 구제 만들어요? 욕먹을 감수하면서. 그러네요. 자기들 스스로 입만 벌면 무죄다. 이건 뭐 법정에 역사의 법정에서 다 알 것이다.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무죄라고 매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마이크만 대면 무죄하는 사람이 뒤로는 이거 유죄 나오니까 그러네요. 이거 조항을 빼자. 이게 누가 봐도 다 속이 보이잖아요. 떠나면 이건태 의원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공소유주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대요. 이것도 성남 FC 사건에서 왜냐면 그 수사한 검사가 제일 그 잘하니까. 공소 사실을 잘하니까 그래서 파견 가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파견 와서 수사 검사가 하는 건 사실은 계속 해왔죠. 해왔던 거고 검사가 정말 그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재판 입장에서도 그래 수사한 검사가 얘기하는 게 제일 공소 사실을 그렇죠. 빨리 효율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니까 재판 진행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예. 그 공소 수사한 검사, 그 수사한 검사가 공소에 유지하는 검사를 하는 걸 제한하는 법을 왜냐면 FC 사건에서 한번 또 이상한 판사가 뭐 당신 안 돼 들어오지만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거면 한동훈 대표가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 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여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렇죠. 저도 진짜 이럴 거면 정말 아예 법에다가 이시성에 JM의 이니셜을 갖는 경우 뇌물, 배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법인카드 유용, 대부 불법 송금 등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의 이름에 더불어가 들어가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소속 국회의원들끼리 처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돈을 주고받더라도 그 돈의 수수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차라리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한 대표의 말씀처럼 얘기처럼 일반 국민들이 이상한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특별법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명문화 시켜서 우리는 그냥 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탄핵소추한다. 그 탄핵소추에는 특별히 탄핵소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앵커님 이야기 듣고 민주당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진짜 받았어서 그거 괜찮은데?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약간 뭐 희화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소위 입법권과 탄핵권을 막 양손에 들고 전 일종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칼춤을 벌이면서 하는 일이 차라리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깔끔하다. 저희들 열받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한 번 열받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열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민주당을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정통 민주당 과거에 그래도 그 민주 있죠. 그 당을 제가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당의 정치인 중에서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계셨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그다음에 염치가 없고 그리고 창피함을 모르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또 거대 야당 다수석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뭐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데 네. 이걸 막아낼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냥 여론과 민심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면 민심이 이게 아이 저 새끼 저놈들 해도 해도 너무 안 돼 이렇게 예. 하지만 왜 그냥 그 상태냐면 놀라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의뢰 그놈들은 저런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국민을 한 몸으로 비우면 몸에 네. 너무 나쁜 약을 많이 네. 맞다 보니까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예. 식상해 가지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몸에 안 좋은 그렇죠. 걸 입에 이렇게 섭취가 되면 토해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많이 입에 먹이다 보니까 이제 토할 능력도 없을 정도로 내성이 강화돼서 이게 놀라지 않는 거죠. 놀라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까지 좀 하면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진짜 농단, 폭거, 독주, 전횡을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기본만 하면 저 사람들 진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기본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 저래도 놀라지 않고 그래 이재명 본래 나쁜 사람 아니야? 민주당 본래 저런 애들 아니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이제 내성이 생기고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참 저희들이 참 드릴 말씀 없고 저도 면물어스럽고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저희로서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한 게. 응? 그렇죠. 네. 아니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은 정말 한국 헌정사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분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역사적 평가는 한번 제대로 받을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딱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이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중앙정치에 와서 무슨 당대표나 이런 걸 하는데 도지사 시절에 4년 내내 법인카드 가지고 자동차 부인이 따로 네. G80 풀옵션 좋은 거로 해갖고 다 하는데 매번 공무원들이 그걸 가짜로 운행일지 적고 그렇죠. 법인카드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사서 먹는데 다 공무원들이 거기 다 첨부하는 그 영수증 따로 영수증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고 다 거짓말로 적게 하는 일이 폭로됐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민주당의 김동연 대표 그럼 저는 김동연 대표가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났을 것 같아요. 끝나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지 않는 의뢰 그러려니 하는 익숙한 악인 이미지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악인 이미지에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건 악인이 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묘한 묘한 지금 독특한 여론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거죠.